지난번 동영상에 이어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의 향방을 가른 결정적인 전투,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941년 6월 시작된 독소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거대한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42년 여름부터 1943년 겨울까지 이어진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단순한 도시 점령전을 넘어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소련의 주요 산업 도시이자 볼가 강변의 핵심 수송로였던 스탈린그라드. 이곳은 왜 그토록 중요한 전장이 되었고, 이 처절한 전투는 어떻게 시작되어 어떤 결말을 맞이했으며 역사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42년 독일은 전년도의 모스크바 공세 실패 이후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소련 남부의 자원, 특히 코카서스 지역의 풍부한 유전을 확보하고 볼가강 수송로를 차단하여 소련의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바로 볼가 강변의 결정적 교통요지인 스탈린그라드였습니다. 독일 남부 집단군이 둘로 나뉘어 한편은 코카서스로 향하고 다른 한편인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장군의 육군과 헤어만 호트 장군의 사기갑군이 스탈린그라드 점령 임무를 맡게 됩니다. 1942년 8월 독일군은 광활한 스텝지대를 가로질러 빠르게 진격하며 소련군을 압박했습니다. 8월 23일 독일 공군의 대규모 폭격이 스탈린그라드 상공을 휩쓸며 지나가자 이 도시는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독일 육군이 시내로 진입하며 본격적인 시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그라드에서의 전투는 독일군의 예상대로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소련군은 폐허가 된 도시를 방어 요새로 삼아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특히 바실리 추이코프의 소련 62군은 도시 내부에서 치열하고 끈질긴 시가전을 수행했습니다. 추이코프는 독일군에게 포격이나 공중 지원의 이점을 주지 않기 위해 적에게 최대한 근접하여 전투를 벌이는 독특한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하나하나 건물이 요새가 되었고 지하나 하수도까지 전장터로 변하는 쥐들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도시 내부에서의 전투가 소모전 양상을 띠며 교착 상태에 빠진 사이 소련군 사령부는 반격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게오르기 주코프와 알렉산드르 바실렙스키 총사령관이 주도한 이 계획은 스탈린그라드 시내에 집중된 독일 육군의 취약한 좌우 측면, 즉 루마니아군과 이탈리아군이 방어하는 구역을 돌파하여 독일군을 포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의 암호명은 천왕성 작전이었습니다. 1942년 11월 19일 소련군은 엄청난 규모의 포병 지원과 함께 천왕성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소련군의 강력한 공세에 양측면의 루마니아군과 이탈리아군의 전선은 순식간에 붕괴되었습니다. 소련 기갑 부대는 빠른 속도로 전진하여 불과 이틀 만에 100km 이상을 돌파했으며 북쪽과 남쪽에서 진격한 소련군 부대가 11월 23일 칼라치 근처에서 성공적으로 조우했습니다. 이로써 스탈린그라드 시내와 서쪽 외곽에 있던 독일 육군 병력 약 25만 명과 일부 동맹군 부대가 110만 소련군의 거대한 포위망 안에 완전히 갇히게 되었습니다. 독일 육군은 바야흐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육로를 통한 보급이 완전히 끊겼고 유일한 보급 수단은 공중 보급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련군의 강력한 방공망과 혹독한 겨울 날씨로 공수되는 물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추위, 굶주림, 질병이 포위망 안의 독일 병사들을 고통스럽게 옥죄어왔습니다. 독일 최고 사령부는 스탈린그라드에 갇힌 육군을 구출하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유능한 지휘관이었던 에리히 폰 만슈타인 원수가 새롭게 편성된 군 집단군을 이끌고 구출작전인 겨울 폭풍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1942년 12월 12일에 시작된 만슈타인의 공격은 소련군의 강력한 방어에 부딪혔지만 포위망 외곽 50km 지점까지 접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육군이 포위망을 뚫고 만슈타인의 구원군과 합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육군에게 절대 항복하거나 철수하지 말고 현 위치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고집스레 내렸습니다. 야전 사령관이 아닌 참모장 출신이었던 파울루스 원수는 히틀러의 명령에 순응하며 돌파 시도를 적극적으로 감행하지 않았고 만슈타인 구원군 역시 더 이상의 진격이 불가능해지면서 결국 12월 23일 작전을 중단했습니다. 독일 육군은 구출의 희망마저 사라지자 완전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포위망 속에서 독일 육군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비참해졌습니다. 병사들은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 탄약 부족에 시달렸고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무렵 사기 진작을 위해 야전 포차와 식량 마차를 끌던 500여 필의 군마 도축을 명령해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던 병사들에게 잠깐의 시름을 덜어주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해가 바뀌어 소련군은 포위망을 점차 좁혀오며 항복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여전히 함전을 엄명하며 파울루스를 원수로 승진시킨 뒤 보석함에 권총을 넣어보냈습니다. 이는 독일 역사상 원수가 항복한 전례가 없었기에 사실상 죽음을 선택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울루스는 더 이상 순종하지 않으며 무의미한 희생을 막기 위해 1943년 1월 31일 마침내 항복을 결정했습니다. 독일 육군 잔여 병력의 공식적인 항복은 2월 2일에야 완료되었습니다. 약 9만 명의 독일 병사들이 포로가 되었으며 이들 중 8만여 명 이상이 혹독한 포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의 패배와 독일 육군의 항복은 독일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의 대패는 독일군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내상을 안겨주었습니다. 최정예 부대인 독일 육군 전체가 괴멸하면서 독일의 동부전선 공격 역량은 크게 약화되었고 전략적 주도권은 소련군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1943년 여름에 벌어진 쿠르스크 전투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입은 손실을 완전히 만회하지 못한 독일은 쿠르스크 돌출부에서 마지막 대규모 탱크전 공세를 시도하지만 대기하고 있던 소련군의 강력한 중심 방어선과 증강된 T-34형 탱크 전력에 막혀 실패합니다. 쿠르스크에서의 패배는 독일이 더 이상 동부전선에서 공세를 펼칠 수 없음을 확정지었고 이는 스탈린그라드 패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결과에 다름없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 동부전선, 나아가 전체 전쟁의 판도를 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 전투 이후 수세로 전환하여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고 소련은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여 베를린을 향한 진격을 시작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전투의 대가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양측 합쳐 200여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그라드의 승리는 소련 국민들에게 전쟁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고 전 세계 연합군의 사기를 크게 고양시켰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현대전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시가전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전략적인 판단 착오와 지도자의 아집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교훈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가장 잔혹했던 그의 겨울, 스탈린그라드는 말 그대로 지상에 나타난 지옥도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마치 단테의 신곡 지옥문편에 새겨진 글귀처럼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던 그곳에서 인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처절했던 이 전투의 역사는 우리에게 전쟁의 비극과 평화의 간절함을 동시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커다란 고마움을 보냅니다. 또 다른 전쟁사나 역사 얘기로 찾아올 때까지 모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